네,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째 시간 때 요약을 해드렸는데 그걸 좀 이해를 돕고자 이제 섬락하는 거나 아니면 피레기가 방전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눠드렸던 그 요약본이 또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제작한 거. 그거 한번 또 보시고 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 본 교재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본 교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참고 자료들, 뭐 건축전기 때 들어왔던 뭐 피레기에 관련된 자료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작성해놨던 그런 이상전압에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또 문제들 225문제 있었죠. 거기서 여러분들 배우시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과연 몇 순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개폐아크 부분망장 번개 부분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개가 피레침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죠. 0.8초 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데다 이제 피레침을 설계를 해가지고 대지로 방전시키는 부분을 한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셨던 것처럼 이제 피레기가 방전될 때 다른 쪽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스트리머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번개, 나무 같은 거 번개 맞는 것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오히려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나무 같은 데 밑에 가면 더 안 좋습니다. 왜? 피레침 역할처럼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이나 이런 골프장 같은 데도 산이거든요. 좀 고지가 높은 데서는 핸드폰 통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산을 들고 있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나무 밑으로 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파워퓨즈 플래시 오버. 비 오는 날 플래시 오버가 일어나는데, 아까 플래시 오버가 섬락이라고 그랬죠? 성납, 역선납, 경관 역선납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불꽃. 뭐 코로나가 뭐였죠? 공기 중에 절연이 파괴되어 엷은 빛이나 소리를 내면서 방전하는 현상을 코로나라고 했죠. 섬락은 뭐냐? 이런 정의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퓨즈가 이렇게 섬락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외에 보시면은 AC 라이트닝. 이거는 차 안에다가 강제적으로 라이팅을 시키는 겁니다. 이 안에 요거 말고 다른 동영상에 여자가 타고 있거든요.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왜? 외부는 도체지만 내부는 부도체니까. 그러니까 번개가 왔을 때는 오히려 차 안이 더 안전합니다. 비행기 낙뢰 사고 같은 것도 있습니다. 비행기 낙뢰. 자세히 보시면 비행기가 낙뢰를 맞습니다. 좀 이따. 근데 자세히 보시면 비행기 외부를 흘러서 땅으로 떨어지죠. 왜? 겉을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냥 안으로는 못 들어간다 이거죠. 공기 중에 절연이 돼 있으니까 바깥에, 내부에는 다 부도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동차 850km부터 방전. 이거는 여자 태워놓고 지금 850km를 지금 세우는 겁니다. 지금 여기 소리는 제가 죽여놨는데 이치 오케이 해가지고 자기 괜찮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얼굴은 그게 아닌 것 같죠?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개폐악, 이 500kV. 아까 그 차단기를 개폐할 때 분명히 기계적으로는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요 동안에 지금 아까 지금 차단기 차단 과정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 이거 보시면 극간이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걸린다고 그랬죠? 그것들을 다른 걸로 한번 보시면은, 개폐아크, 요거 보실까요? 요것도 보시면은 T0에서 T1, T2, T3, T4까지 이렇게 가면은 그 다음에 떨어진다 이거죠, 이렇게. 아크가. 요걸 보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자, 요약본으로 이제 넘어가서. 자, 이상전압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부 이상전압. 외부 이상전압이 있다고요. 외부 이상전압부터 봅시다. 쉬우니까. 직경내하고 유도래가 있다고요. 직경내, 유도래. 유도래는 뭐가 있다? 정전 유도래, 전자 유도래. 예?
그림하고 이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개통 조작 시, 고장 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개통 조작 시, 고장 시 이렇게 외웠죠. 자, 외울 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개, 고, 과, 상, 무, 유, 변, 영, 충, 고, 패, 부, 자, 공, 일, 이 이렇게. 여기는 앞에로 외웠고 여기는 중간으로 외웠습니다. 그냥 제만의 법칙으로.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무부, 유소, 변기, 무부와 설로, 유도성 소전류, 변압기, 삼상 비동기 투입시, 무패, 뭐라고요? 무부와 페란티 현상. 여기 수부,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그리고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그렇게 두 가지를 외우셔도 되고, 저는 한 가지를 외워놓고 그 다음에 앞에를 붙이든 뒤를 붙이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부와 설로, 개폐, 유도성 소전류, 그 다음 변압기, 삼상 비동기 투입시. 차단시가 있고 투입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헷갈리시지 말아야 됩니다. 영충고, 영구질환, 충격성 질환, 고장전류 이런 식으로. 여기는 고장 발생이니까. 요 앞에는 개통 조작시니까 개통을 조작할 때 발생되는 거고요. 여기는 뭐라고요? 고장 발생시니까 고장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영충고에 오면 영구질환, 충격성 질환, 고장 발생, 고장전류 차단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웠다는 얘기죠. 저는.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키워드 반복하고 내용 반복해가지고 그게 나오지 않으면은 이걸 못 씁니다. 여기는 뭐라고 그랬죠? 고장시는 영지, 예? 충지, 고전, 기공, 고공, 소일, 소위. 이 사람은 두 개씩 외웠습니다. 하나 가지고 잘 안 되니까. 예? 이 키워드 다 나눠드렸죠? 이걸 보시면서 하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크기가 유효저항 리액터 B에 대한 표가 있는데 이것들도 조금 외우셔야만 됩니다. 뒤에 있는데 A, B, C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좀 외우기가 좀 힘든데 자꾸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뒤에 또 나오니까. 일선지락시에 그때 이거 6장에서 설명드렸을 때 외우는 방법 설명드렸죠? 근데 여기 부분에서 넘어가는 과정은 어떻게 해라? 요건 그냥 외워라. 넘어가는 과정 다 설명드렸는데 이거 답안지 쓸 때, 일선지락시 쓸 때 요 수식이 바로 나옵니다. 예? 근데 요 넘어가는 건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되는데 일선지락시의 조건 기억나시나요? 0부터 X1분의 R제로가 1보다 작고 X1분의 3보다 작고 예.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죠. A자승 마이너스 X1분의 R0, X1분의 X0, X1분의 R0, X1분의 요거 X0입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3이라는 걸 생각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해가지고 그냥 1하고 2다. 여기도 그냥 외워주셔야 되고 그냥. 예? 이렇게 해서 이걸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일선지락시 건전상의 전압 상승은 이렇게 나아진다. 이걸 표로 넣는 겁니다. 페널티 효과 부분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런 수식들을 계산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예제 문제로. 그러니까 이걸 쓴 겁니다. 그냥. 발전기 자기자 현상이나 페널티 효과에 대해서는 5장에서 배웠죠? 송년선 충전에 의한 장애 현상 두 가지 나온다. 그럼 뭐라고요? 페널티 현상하고 발전기 자기자 현상이 나와야 된다. 송배전공학의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예? 다 배우셨던 건데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배웠지 이러면 안 되고 지금 이게 어디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명확히 넣어놓고 이게 여기서 왔다 갔구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놔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해가 된다고요.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1.13, 1.2, 1.9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1.79.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XD는 0.2, X 차가도, 과도 이 부분을 0.2, 0.3, 1.0으로 넣었을 때 이렇게 1.13, 1.2, 1.79가 나온다. 그러면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시에 이상전압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수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아까 개폐서지 원인과 문제점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설명되어질 때 이 수식이 안 들어가면은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접지 방식별 이상전압인데 1, 2, 3, 4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 2만 넣었는데요. 유효 접지는 1.3 곱하기 1.05. 페널티 효과는 모두 다 1.05입니다. 이따가 수식을 보시면 1.05. A, B, C, D에서 얘가 A하고 B입니다. CD는 또 별도로 있는데 CD가 적용이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유효 접지나 비유효 접지 때 이때는 1.365, 1.91
1.3, 1.82, 1.05 이런 수치들 그냥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투입 서지. 투입이 됐을 때 서지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개방 서지. 개방됐을 때 서지. 요건 이따가 그림으로 다시 볼 겁니다. 근데 종단 개방했을 때 뭐라고요? Z2는 무한대다. 아까 설명드렸죠? 이런 내용. 왕복 진동은 해가지고 과도 진동 전압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투입 서지는 2배밖에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투입 서지는 2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크구나. 예? 왜 상용주파 지속 전압도 방전 전압, 방전 개시 전압도 1.5배죠. 근데 이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은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2배 정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큰 전압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3.5배, 4배까지도 나오니까 개방 서지가. 여기서 보시면 개방 서지가 3.5배에서 4배 정도 나오니까 투입 서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겠죠. 그 개방 서지가 이게 부하가 걸려있을 때 개방이냐, 무부하 있을 때 개방이냐에 따라서 틀려지죠. 그래서 어떤 때 더 크다? 무부하일 때 개방 서지가 더 크다. 여기 3.5배에서 4배는 어디서 또 나온다? 여러분들 배우셨던 2장 가공송전솔로에서 애자에서 3.5배, 4배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지중송전솔로에서 나올 때도, 가공송전솔로에서 나올 때도 어떻게 정전용량, 인덕턴스 할 때 3.5배에서 4배, 1에서는 4배라고 그랬죠. 2에서는 7배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그거하고 연관을 시켜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그러면 그게 나왔을 때, 여기서도 나오고 개방서지에서도 임피던스 때문에 이런 영향을 미치지? 하고 이렇게 폭넓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책은 개방서지가 어떻게 되죠? 속도를 빨리 해줘야 되겠죠. 개방을 빨리 해주면 그만큼 아크가 빨리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단기 성능을 고속도 차단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연속적인 재조모는 없다. 재조모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림에서? 중간중간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 예? 뭔가 이렇게 다시 불이 붙었다. 이번에 누리호도 보면은 연료 싱, 링크가 거기 빠져가지고 거기서 누유가 되니까 점호를 해줘야 되는데 점호하다가 터질까봐 그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개폐서지 대책 위로 올라갑니다. 개폐서지가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5가지가 있습니다. 개폐서지 원인별 6가지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쓰시오.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그 부분을 앞에 거하고 좀 외부 이상전압하고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 순서가. 반드시 외워주셔야만 됩니다. 무부하 충전전류 차단 시, 유도성 소전류 차단 시, 변압기 3상 비동기 투입 시. 비슷하죠? 앞에 거하고. 근데 이제 뒤에 게 조금 더 틀려집니다. 고장전류 차단 시, 고속도 재폐로 서지. 이런 식으로. 고장전류 차단 여기 과도 진동 전압에 대한 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무부하 선로, 유도성 소전류, 변압기 투입 시, 영구지락, 충격석지락, 고장전류 차단인데 요게 고속도 재폐로로 해가지고 내용들이 약간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그런 것들 이렇게 약간 틀려지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무부하 충전전류 차단 시, 무부하 충전전류 차단한다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죠? V12로 차단하다 보니까 어떤 재조모 현상이 발생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V12로 차단하지 말고 뭐로 하라고 그랬죠? 달로기로 차단하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유도성 소전류 차단 같은 게 달로기로 차단하라고 나와 있고, 무부하는 이제 충전전류다 보니까 소전류보다는 약간 크니까 달러기로 차단하는 것보다는 고속도 차단을 하라 이거죠. 고속도 차단을 해서 재조모를 방지해라. 병렬에서는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충전전류가 분류가 되죠. 임피던스 직접 접지 계통을 하게 되면은 접지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지락전류, 아까 좀 충전전류 같은 것도 어차피 충전돼서 나오는 전류거든요. 그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도성 소전류, 차단 시 이상전압은 차단 능력이 큰 차단기로 변압기 여자전류 같은 소전류를 차단할 경우, 전류는 차단되지만 변압기의 큰 임피던스 때문에 서지가 발생된다. 그 서지가 발생되는 게 E는 L분의 DT분의 DI라는 이런 역기전력에서 발생이 된다. 명확하게 이 유도성 소전류 차단할 때 이 내용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로 차단한다? 달로기로 차단한다. TR과 병렬로 해가지고 콘덴서를 설치해서 그 부분을 흡수를 해준다. 전압을. 예? 그리고 저압 쪽에 보호 콘덴서나 피레기를 설치해가지고 빼준다. 그게 서지 옵서버가 되겠죠. 3상 비동기 투입 시. 그건 뭐냐? 그러니까 동기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동기적으로 투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성간 전압에 의해서 튀어오른다. 그래서 미소한 시간적 차이로 인해서 동작하게 되고 그게 3배의 서지까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저압축에 보호 콘덴서나 피레기를 설치한다. 다 피레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전압의 대책이 뭐라고요? 피레기, 가공기선,
철탑각 적지저항. 근데 가공지선이나 철탑각 적지저항은 가공선에 대한 대책이고요. 나머지 다 내부에 대한 대책은 피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전압이 나오면 피레기를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레기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피레기의 역할, 구비 조건, 설치 조건, 그 다음에 피레기에 나오는 용어들. 이거는 반드시 나온다고요. 자, 고장전류 차단 시, 서지. 고장전류를 차단할 때 서지가 발생하니까 고장전류를 줄여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성점을 직접 접지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고장전류를 빨리 차단을 해주거나. 고속도 제페로 시 잔류전화가 있고 제점호가 발생하면 큰 서지가 발생하니까 리액터를 통해서 이렇게 2단적으로 투입한다는 거는 그거를 좀 전류를 줄여가면서 이렇게 투입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직경내, 뭐 아시죠? 내가 송전선을 직격하는 거. 섬납, 충격파, 귀하경점, 파두장, 파미장. 이따가 보여질 텐데 충격파라는 거는 충격돼서 들어오는 전화 파형의 충격파입니다. 거기는 이제 파고값이 있고 높이 올라오는 파고값이 있고 이런 식으로 파고값이 있고 높이 올라오는 요 파고값이 있고 파두장을 얘기하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귀향 0점부터 파고값 100% 전까지 만나는 지점. 근데 실질적인 전압은 우리가 충격 파형이 전압 파형을 먼저 얘기합니다. 전류는 흘리기 힘드니까. 예? 전압은 병렬로만 연결해도 되니까 발생시키기가 쉬운데요. 전류는 직렬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 커진다는 얘기죠. 설비 자체가. 그래서 전압을 먼저 겁니다. 전압을 거는데 여기가 파고값인데 어떻게 90%를 연결한 값하고 30%를 연결한 값이 이렇게 딱 지으면은 여기 요 밑에 만나는 지점이 있을 때고 요 위에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하고 요 지점이 파두장이 된다 이거죠. 전압 파형은. 근데 여기 부분이 얼마라고요? 1.2 마이크로 세컨드. 예? 파미장은 50%가 감소했을 때 요 지점까지. 그럼 여기가 귀향 0점이라고 그랬죠? 귀향 0점부터 여기 50%까지가 감소할 때까지 요 지점이 파미장입니다. 앞에가 파두, 파의 머리 부분에 해당된다. 파미, 파의 끝부분에 해당된다. 꼬리에 해당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된다? 얘는 50 마이크로 세컨드. 그래서 1.2 곱하기 50 마이크로 세컨드가 1.2가 파두장이 되는 거고 50이 파미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100kV라는 파고값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전류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가 10%, 90%, 얘는 8, 얘는 20 마이크로. 그럼 파형이 틀려지겠죠. 왜 이런 임펄스 파형을 쓰느냐? 뇌가 들어오는 크기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충격을 가하기 위해서. 아까 내부에 대한 임펄스 부분하고 외부에 대한 임펄스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런 것들이 외국 자료에 보면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요즘 막 외국 자료들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용주파, 요게. 이해되시죠? 상용주파. 요게 내임펄스, 1.2 곱하기 50 마이크로 세컨드 이해되시죠? 상용주파로 계산하는 거는 24kV 같은 건 얼마를 가한다고요? 50kV를 인가합니다. 그래서 보통 40에서 50kV 사이를 인가합니다. 왜냐면 너무 높게 넣으면 좀 위험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 40kV대를 인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임펄스 전압은 얼마라고? 125kV를 인가합니다. 몰드 변압기 같은 건 그래서 125kV에 견딜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임펄스가. BIL이.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이. 근데 오일 변압기는 150kV까지 견딜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몰드 변압기가 덜 튼튼하다가 아니라 몰드 변압기도 더 크게 만들 수는 있는데 기준이 125kV니까 거기까지만 만든 겁니다. 근데 유입 변압기는 만들다 보니까 150kV까지 만든 거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탠다드에 대한 규격들을 정하는 부분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상용주파는 1분간 얘는 뭐야? 킬로볼트 피크인데 125kV가 아까 그 파고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1.2 곱하기 50 마이크로 세컨드에 125kV 파고값을 가지고 있는 충격 파형을 인가해서 견디는지만 보는 거죠. 근데 얘는 뭐라고요? 상용주파로 60Hz의 상용주파의 크기가 50kV짜리를 몇 분간? 1분간 인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명확히 알고 답안지에서 써주시면 조금 더 1점이나 더 받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이런 것들은 면접 받을 때
확실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을 낼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얘기 100kV 1.2 50 마이크로세컨드 요게 지금 이따가 보시는 내용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따 교재를 보실 때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됩니다. 피레침 아까 뭐라고요? 60도 45도 나왔죠? 이런 내용들 또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있는 자료들을 짬뽕해서 여기다 좀 요약을 잘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달달달달 그냥 무조건 모르겠지만 계속 읽어보십시오. 계속 읽어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득도를 하게 됩니다. 네. 사지삼경을 읽고 사서삼경 읽고 읽다 보면 나중에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것처럼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막 읽다 보면 나중에 다른 답안지를 보다 보면 얘가 이래서 이렇게 썼구나. 그걸 좀 이해하시기 좋게끔 얘가 제가 만들었던 거 리비전입니다. 지금. 요 정도만 아셔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 50점대는 씁니다. 이 정도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신다면 기본적으로 50점 베이스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건 아까처럼 답안지 쓰는 요령에 따라서 틀려진다. 가공지선 보일이 어떻게 된다? 아까 설명드렸죠? 보일이 몇 번 내가 쳤을 때 몇 번 보호하는 부분. 가공지선의 보호각은, 차폐각은 어떻게 된다? 1호선은 1에선 30도, 2에서는 5도. 아까 나왔죠? 3, 4, 5는 0도, 765는 6도에서 8도, 마이너스 8도 정도. 이렇게. 765 같은 건 철탑의 높이가 80에서 100m입니다. 그런데도 그 보호각을 줄여주기 위해서. 왜? 높으니까 그만큼 보호각을 줄여줘야지만 내가 맞을 수 있는 각도를 줄여준다 이거죠. 근데 1호사 같은 건 철탑 높이가 40에서 60m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각도를 좀 줄여줘도 왜냐면 그 위에서 다른 데에 커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산에 있는 경우는 좀 또 틀려집니다. 산에 있을 때는. 왜? 높이가 더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데는 이제 보호각을 조금씩 더 줄여주거나 아니면은 그 절연을 더 해주거나 이렇게 하겠죠. 가공지선 OPGW가 옵틱 그라운드 와이어. 일석삼조가 있던데 어떤 3조가 있을까요? 뇌차폐도 있고요. 그 다음 통신도 있고요. 유도장애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유도래, 정전유도, 전자유도 그림들 나옵니다. 정전유도는 아까 제가 간단하게 그렸던 것처럼 뇌의 항상 위에는 플러스, 뇌운의 밑에는 마이너스, 대지는 플러스인데 대지가 아니라 가공지선에 그 플러스 전하가 유기가 되는 겁니다. 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반대쪽에 왜 마찰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이렇게 올라오죠? 전하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그 위에 네운의 전하가 있다 보니까 가공지선에도 네운에 의한 전하가 있었는데 네운의 전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른 데로 방전되면서. 그럼 이 전하가 가공지선에 있는 그 자유전하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론가는 없어져야 되겠죠.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게 자유전자가 되면서 이상전압을 발생하는 게 정전유도다. 전자유도는 뭐라고? 네온 상호에서 방전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번개가 치는 겁니다. 번개가 치면서 그 번개가 흐르는 그 에너지에서 전압이 유도가 되는 거죠. 전자는 유도가 되는 겁니다. 항상 지락전류에 유도되듯이 얘는 내방전전류에 대해서 유도되는 게 전자유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전은 정전, 요소. 전자는 아까처럼 전류. 이렇게 넣어놓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다. 자, 발생 빈도가 높다. 이렇게 Q1, 이렇게 유도계수 있는데, 그거는 보시면 되고요. 차단계 차단 과정. T0, T1, T0부터 T4까지, 아까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차단기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제가 했죠. 그리고 이제 달로기 부분에 아크 떨어지는 거 보여드렸죠. 그 과정을 보고 이제 재조모가 일어나면서 뭐라고요? 재기전압이 발생하고 회복전압으로 넘어간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림 3번 그리라고요? 예? T0 먼저 그리고 T1, T2, T3, T4 4번 그려주시고요.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그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T4에서는 접촉자가 충분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재기전압이 발생하면서 회복전압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요? 회복전압은 접촉자 간의 이격거리가 확보돼서 아크가 소멸되고 접점 간의 전원전압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 회복전압이다. 맨 마지막이죠. 회복전압은. 근데 회복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전압이 재기전압이라고 해요. 기억하시나요? 하나, 둘, 셋에서 여기서 셋에서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여기가 뭐라고요? 재기전압이고 여기가 회복전압이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튀었다 올랐다 튀었다 이렇게 가는 부분이 여기 재조모라고 해요.
재기전압이 너무 크면 접촉자 간의 절연이 파괴돼 아크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 제조모다. 예? 이런 부분. 딱 차단기의 차단 과정을 설명하셔요. 그러면 그림 그리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 C의 부하에서 차단되고 L의 부하에서 차단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그런 것까지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해할 때는 도움되겠지만 이상전압에 대한 방지 대책 뭐라고? 피가접, 피가접, 피가 철로 외우셔도 됩니다. 피레기 이상전압 제거, 가공지선 내차폐, 철탑각 적지저항, 역섬락 매설지선, 침상접지봉 이런 용어들. 진행파 기본 수식에서 LC 분포정수. 분포정수가 뭐라고 그랬죠? 사장 성정 특성. 아니, 사장 선로정수와 코로나. 5장 성정 특성이 나오죠. 예? 5장 성전 특성에 어떤 부분이 있었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를 분해했죠. 성전 특성을. 단거리가 뭐였죠? 집중정수회로. 중거리, 집중정수회로. T형과 파이형. 장거리, 분포정수회로. 그 장거리의 분포정수회로 해석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때 똑같이 설명드렸습니다. DQ는 ECDX, I는 ECV, E는 ILV. 요거 전압, 전류, 진행파에 대한 수식을 DX, 미소 구간만큼 분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1개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2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한 번 더 미분을 더한다. 요건 뭐죠? 1개 미분을 했죠. 그 1개 미분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나온다고요? 가공선로하고 지중선로에 대한 특성 임피던스하고 전파 정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죠. 예? 이번에도 25점짜리로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이 10장에서만 3문제 나왔습니다. 3문제. 이 전에 2월달도 보시면 2문제가 나왔습니다. 10장, 9장 이상전압에서 피레기에 대한 그 피레기의 그 이상전압의 피레기를 댔을 때 그 제한전압 구하는 그 문제가 나왔었고요. 제한전압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고 한번 보십시오. 간연도 문제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은. 무조건 암기를 다 하셔야지 됩니다. 특성 임피던스 Z는 루트 C분의 L, 전파 속도는 루트 LC분의 1이다. 근데 거기에 대한 수식을 이제 곱하게 되면은 이것도 외우라고 그랬죠. 가공지선은 138에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2H다. 근데 지중선로는 거기에 유전율이 들어간다. 근데 R분의 2H가 아니죠, 요거. 예? R분의 2H가요? 지중인데? 케이블인데? 이거 어떡하죠? D로 써야죠, D. 예? H는 이렇게 해서 요게 H였죠. 이렇게 케이블 해가지고 가공선으로 해서 나가는 거고 케이블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등가 성간거리 D가 있었죠. D. 그러니까 요게 EH가 아니라 D로 가야죠. 이렇게. 예? 그리고 요 D로 아니고 요 R로. R. 나왔었죠? 라지 R. 이거는 제가 일부러 안 가르쳐 드립니다.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라고. 예? 이런 걸 저한테 이제 물어보실 줄 알았습니다.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분명히 이 안에 틀린 것들이 있는데. 예? 자기가 보고 의심이 나면 자꾸 물어봐야지 됩니다. 자꾸. 여기 있는 답이 다 정답이 아닙니다. 오타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틀렸죠? 3 곱하기 10의 5승이 아니라 유전율이 곱해집니다. 유전율 곱하기요 3 곱하기 10의 5승. 이런 것들. 예. 유전율이 곱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투과계수, 반사계수. 아까 설명드렸죠? 전압 투과계수는 뭐라고요? 전압이니까 투과를 했으니까 무조건 2배다. 전류도 투과를 했으니까 무조건 2배다. 여기 나오죠? 2배. 투과. 근데 전압은 2배. Z2. 전류는 Z1. 그 Z2 플러스 Z1으로 외워주시면 된다. 근데 종단이 개방됐을 때 Z2는 무한대다. 비접지돼 있으니까. 그러면 ER은 정반사, ET는 정반사, IR은 부반사, IT는 0이다. 그래서 I 부분은 0이 되고 종단이 접지가 됐다.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는 I가 0이라고 했고 여기는 이게 0이라고 그랬죠. 그 두 개를 가지고 나머지 네 개를 이제 풀어서 쓰는 겁니다. 지금 ER, IR, ET, IT. 예? 왜? 입사파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EI, II가. 거기는 어떤 값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사하는 값이 얼마나 줄어들고 투과하는 값이 얼마나 증가되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종단이 됐을 때. 종단이 개방되거나 접지됐을 때.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4개를 구한다. 4개를 구하는데 뭘 구하냐? 입사파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반사하고 투과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반사되는 전압하고 반사되는 전류, 투과되는 전압하고 투과되는 전류를 계산하는데 투과되는 건 뭐라고요? 항상 2배다. 반사되는 거는 마이너스다. 뭔가 줄어드니까 1인데 그래서 반사되는 전압은 Z2 마이너스 Z1으로 보시면 되고 반사되는 전류는 Z1 마이너스 Z2로 보시면 되는데 그걸 다르게 보시면 마이너스 Z2 마이너스 Z1입니다. 왜? 전류는 부반사라고 얘기했으니까. 왜? 종단이 개방되면 전류는 여기 부반사라고 마이너스로 돼 있죠? 정반사는 똑같이 반사되는 거. 플러스로 전류는 부반사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부반사 설명드렸죠? 피레기, 내습하는 이상전압에 대해 기기 자체 절연 강도만으로 견디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상전압의 파고값을 저감시켜 기기를 보호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정확하게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모선이 뭐라고요?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도체.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거 얘기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모선은 뭐죠? 우리 그 변압기 내부에 연결되어 있는 그 케이블 대신에 쓰는 도체입니다. 이거보다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꾸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주시는 훈련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정의가 뭐다? 거기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된다? 장단점은 어떻게 된다? 대책은 어떻게 된다? 문제점은 어떻게 된다? 향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딱딱 정의를 내려서 키워드만 가지고 써주시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무한대 모선이 뭐였죠? ZI, V, 예? 4가지로. 지금 말 안 나오시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설명드렸는데.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머릿속에 안 나오니까 자꾸 키워드. ZI, 내부 임피던스가 0이고, 예?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ZI 다음에 V. 예? 전압이나 위상이 부하의 증감에 관계없이 변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를 베푼다고요? 관용을 베푼다고요. 예? 극히 큰 관성 전수를 가진 용량 무한대의 전원이다. ZIV 관용. 이렇게 무한대 모선을 할 때 그 내용을 외워주시라고요. 그래야지만 나온다고요.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보고 바로 1분 안에 그런 키워드가 나오지 않으면은 답을 못 씁니다. 자꾸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피레기 동작 책무가 뭔지, 차단기 동작 책무가 뭔지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나오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전압을 억제하고 속류를 차단한다. 이런 것들. 개타입, 갭 리스타입. 피레기 구비 조건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재충상 방송 내. 예? 재충상 방송 내. 제한전압이 낮을 것, 충격파 방정 개시전압이 낮을 것.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낮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크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충격비로 계산하시면 된다. 요거 밑으로 쫙 그으면 충격비다, 이게. 요렇게 이퀄한 게 충격비는 상형주파 방정 개시전압 분의 충격 방정 개시전압이 충격비다. 이렇게 외워주시라고요. 이거 하나 외우면서 2개를 외우는 겁니다, 그냥. 순서를 맞춰서. 제한전압이 뭐라고요? 피레기 단자에 남게 되는 충격파 전압. 피레기 방전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피레기는 이상전압을 제한전압으로 낮추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기 나왔던 재충상 방송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피레기 구비 조건은 딱 재충상 방송내 넣어놓고 제한전압이 뭐냐, 충격 방전기 개시전압이 뭐냐, 피레기 단자 전압에 충격 전압을 인가해서 그때 방전되는 거.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어느 정도 큰 값이게 되겠죠. 상형주파 방전 개시전압보다는 큰 값이 된다는 얘기죠. 네, 상형주파 방전 개시전압은 상형주파 전압보다는 큰 값인데 그 값이 1.5배 이상이다. 충격비는 3분의 2 나누기 3의 파고값이다. 파고값이라는 건 피크값이라는 얘기예요. 피크. 나누기. 자, 방전전류, 방전내량 이렇게 보시라고요. 2.5카, 5카, 10카 나옵니다. 나중에. 공식 방전전류가 2.5카, 5카, 10카네요. 방전내량은 이제 전류하고 내량은 파고값으로 표시를 하니까요. 이건 방전전류니까. 속류. 방전전류에 의해서 전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상용주파수 전류입니다. 상용주파수니까 이건 지락입니다. 지락. 방전되고 나면서 속류를 빨리 차단해주지 않으면은
그 지압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속류를 빨리 차단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갭 타입이 아닌 갭리스 타입을 쓰는 거죠. 갭리스 타입을 쓰게 되면 속류가 없습니다. 속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 정격 전압, 속류를 끊을 수 있는 최고의 전압. 이런 식으로. 시료치를 표시한다. 아까는 다 파고치였는데 얘만 시료치입니다. 정격 전압이니까 RMS로 표시를 한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피레기 정격 전압 산출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들 쓰신데 첫 번째 알파, 베타, VM. 무조건 피레기 정격 전압 알파, 베타, VM. 알파는 뭐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접지계수다. 베타는 여유도다. 여유도는 1.1에서 1.15다. 접지계수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웠었죠? 유효접지에서 배웠죠? 접지계수. 예? 기억나시나요? 0.75, 75%, 1.13, 예? 1.3배 이하가 되도록, 대지전압일 때는 1.3배, 그리고 접지계수로 했을 때는 75%. 그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0.65, 0.8, 1.2 이렇게 나오죠, 접지계수가.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765는 800 나누기, 800kV가 뭐죠? 정격 전압이죠. 예? 799, 765 곱하기 1.1분의 1.2 해보십시오. 예? 거기다 1.1분의 1.2를 하는 경우도 있고, 1.15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틀려집니다. 800kV를 루트 3으로 나눈 거에다가 다시 1.1, 1.2, 1.3을 한 다음에 1.15를 다 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건 뭐라고요? 피레기의 정격 전압입니다, 여기서는. 765에서는 580kV를 쓰고요. 3, 4호에는 288kV를 쓰고 154에서는 144kV를 쓰고 22.9kV에는 21이나 18kV 씁니다. 근데 22kV에서는 28kV 씁니다. 그게 좀 틀린데 뭐 한전에서는 다 직접 접지로만 보니까 여기 22kV 비접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을 안 했지만은 22kV에는 28kV를 씁니다. 또 27kV, 28kV. 자, IC에서는 피레기 전압이 6으로 나눠지는 거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80% 피레기다, 85% 피레기다, 115% 피레기다. 그거는 정격 전압에 대해서 몇 프로단 얘기입니다. 345kV 곱하기 0.8 하면은 288이 나옵니다. 볼까요? 어디 있냐? 345 곱하기 0.8이 얼마라고요? 276인데 288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요것도 다 풀어 쓴 게 이제 이따가 또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나눠지는 자료에. 그럼 154 곱하기 154 곱하기 0.85로 하면 얼마라고요? 133, 143. 그리고 115. 여기. 115% 같은 66 곱하기 1.15를 하게 되면 얼마라고요? 예? 75kV인데 84kV. 66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로 해야 되네. 72. 죄송합니다. 예.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요 앞에 정격 전압 비율로 해야 되거든요. 얘도 피레기도 정격 전압이죠. 선로도 정격 전압을 해야 되니까 362 곱하기 362 곱하기 0.8은 289니까 288이고요. 그 다음에 169, 이건 170인데 160 곱하기 0.85는 어떻게 되죠? 144 나오죠? 여기는 72 곱하기 1.15는 82.8, 84 나오죠? 근데 뭐라고요? 6으로 나눠지는 값을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힌 겁니다, 지금. 예? 이해되셨죠? 왜 이렇게 피레기가 그 용어로 되어 있는지. 피레기 제한 전압. 아까 양단에 나오는 전압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 A 나오는데, 2분의 1을 여기 뒤에 안 나오네요. 요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피레기 설치 위치, 어떻게 됐니? 근데 설치 위치는 보시면은, ET는 EA 플러스 V분의 ESL. 파도 준도하고 이격거리가 문제가 됩니다. 이격거리가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 여기 L이? 그러면 얘가 ET가 더 늘어나죠. 전압이 늘어나니까 안 되니까 이격거리를 짧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보냈나?
85, 65, 45, 20. 3, 4, 5, 1, 5, 4, 66, 29, 22.9. 표로 딱 외우라고요. 근데 요거 154 같은 건 74m 정도가 나옵니다. 계산하면은. 수식으로 계산하면. 근데 그거보다 더 줄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거고요. 역섬나. 예? 나왔죠? 경관 역섬나. 예? 나왔고. 그리고 절연협조. 나왔죠? 절연의 합리화 방안. 절연계급 뭐라고? 호스라고 얘기했죠? 절연계급은. BIL. 이렇게 나왔죠? 860, 750, 650, 460. 예? 1367, 1300, 1050, 690, 2610. 여기 보면 일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 전력계통에서의 절연협조, 발변전서의 절연협조, 가피, 피가적, 예? 애가철교, 불제역피.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송전선의 절연협조는 애가철교, 불제역피로 외웠습니다. 애가철교. 애자, 가공지선, 철탁각, 교력변, 불평행절연, 제페러 방식, 역상배열, 피레침. 이렇게 애가철교, 불제역피. 딱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키워드가. 그럼 아까처럼 애자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역상배열을 해놓고, 가공지선을 했고, 철탁각을 하고, 교락변은 뭐라고요? 어떤 데 쓴다고요? 경관 역선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락변을 쓴다. 알고 계시죠? 섬락, 역섬락, 경관 역선락에서 섬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뭐가 있었죠? 소환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자꾸 반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까 들었는데 또 기억 안 나죠? 자꾸 반복을 하면서 그게 머릿속에 나와야 돼야 됩니다. 피가접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송전선에서는 애가철교, 불제역피가 나와야 되고요. 피레기가 뭔지, 전격전압이 뭔지, 이상전압 방지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이상전압 방지 대책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피가접, 피가접, 피가 철. 유도장에는 뭐가 나왔는데 정전유도, 전자유도. 예? 여기서는 이제 다른 쪽에 5장에서 나왔던 그 부분을 다시 쓴 겁니다. 교류전압의 차단 현상, 회복전압, 재기전압, 재점목, 단락전류 차단, 충전전류 차단, 무부하 여자들을 차단, 직류 차단, 예? 고속도 제페로시 차단. 아까처럼 차단기를 이용할 때 이상전압이 나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단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니까 그런 그림들. 그 정도까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